대형 건설사 부도 위기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줄 마르자 건설사 줄도산, 대형 건설사도 흑자도산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평균 연 4.8%였던 부동산 PF 대출이 금리가 7.1%로 껑충 뛰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에 국한됐던 위기가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한엘에서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대로 가면 가계빚 2,000조 넘는다.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15%는 이자도 못 벌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계빚 여기 보면 3년간 매년 4에서 6% 증가, 이대로면 2년 뒤에 2,000조가 넘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부도 임박, 고위험, 위험,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F 및 분양 리스크, 이렇게 대형 건설사도 이렇게 PF 위험이라든지 등급 하방 압력 시공 리스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정부 하는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 이연준 기준금리 5.25에서 5.50으로 동결했지만 하반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추 부총리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문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쌓여가는 영끌 청구서,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 급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끌에서 한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 8월 임의 경매 등기 9,856건, 심각합니다. 전년 비해서 77.8%, 연초 대비 67.1% 상승되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위축에 은행빚 못 갚는 차주 많아진 탓, 강제 경매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떼인 세입자 증가할 듯, 역전세 앞으로 위험한 단계가 더 남아있다. 전문가들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듯하다, 그렇게 되는데 금리가 쉽사리 내려가질 않는다. 그래서 쌓여가는 빨간 딱지 강제 경매 역제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강제 경매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건 육박, 38개월 내 최다다. 고금리 깡통 전세에 매물이 쌓여있다.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꼬리표가 붙은 부동산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이렇게 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위험한 단계다. 여기 보면 지방은행 신용대출 8%대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방은행에서는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이미 8%대에 이렇게 진입했고요. 주담대도 6% 넘는 곳 일단 속출해 두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 인상 경쟁에 더 오를 듯,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긴축 거스르는 한국금융 금리 7% 넘었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빨간 딱지 강제 경매 역대 최고 수준 싸이가는 영끌 청구서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이 앞으로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하향으로 가고 있다. 먼저 헬리오시티를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저층이 18억, 중층이 19억, 고층이 20억 정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매가 997, 전세가 596, 월세가 316. 아직도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헬리오시티를 한번 보면 이분은 2021년 4월 26일에 21억에 매수했는데요. 2023년 9월 5일에 21억 3천 똑같이 산 금액에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취득세 등등 큰 손해를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기는 잠실 S가 되겠습니다. 잠실 S는 24억에서 22억. 물론 2층이라서 이렇게 저층은 이렇게 22억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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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22억 이런 수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DH 아너힐스 아주 그 좋은 아파트로서 제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DH 아너힐스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이렇게 해서 29층 층수가 좋네요. 이렇게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평가는 34억 2천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가 17억 5,100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1월 1일 이렇게 매각이 되겠는데요. 2023년 9월 13일에 거기에 여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8월 23일에 유찰되고요. 그래서 11월 1일 17억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저가가 17억 5천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경매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 보면 이렇게 18억을 넘질 못해요. 항상 그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이렇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보면 이렇게 18억 그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19억을 이렇게 한번 됐는데 넘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12억 이것은 직거래로 이렇게 된 것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요. 트리줌이 되겠습니다. 트리줌이 있는데 트리줌도 이렇게 2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23억 되다가 20억 22억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트리줌을 한번 보면 먼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9월 15일 매매 22억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17년도 5월 19일에 10억 7천에 사가지고 22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플러스 11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거두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분은 이제 갱신 요건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19억에 사서 22억에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 이익금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약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취득세 등등 뺀다고 하면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분은 월세 5억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2010년도 1월 20일에 9억 7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23억, 그래서 이익이 13억 2,500 이렇게 큰 이익을 이렇게 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서울에서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장기 보유가 참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 보겠습니다. 현대 아파트는 이렇게 연예인들도 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전체 기간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분도 이렇게 매매 32억 5천 이렇게 등기를 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두 번째 보면 이분은 2013년도에 매매 12억에 이렇게 샀는데 여기에 12억에 사서 매매를 28억 그렇게 된다면 16억 정도 이익을 본 사람입니다. 이 분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매매한 분은 9억 5천에 이렇게 전세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잠실 주공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주공은 이렇게 25억 있는데 24억으로 된 것은 1층, 3층, 1층이 되겠습니다. 저층으로 해서 1억이 좀 이렇게 내려간 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대형 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는 이렇게 장기 보유하면 이익을 크게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